여러분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신가요? 소중한 가족, 애인을 위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죠. 그런데 만약 이 소중한 사람이 사건에 휘말렸고 나에게는 그 사건을 덮을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로 인생 책방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께 재미있는 책만을 소개해드리는 우림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너무나 유명한 작가이죠. 히가시노 기이코의 용의자 X의 헌신이라는 책입니다. 작가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추리소설인 만큼 폭력적인 묘사가 등장합니다. 이 소설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잠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재적인 두뇌의 이시가미 테츠야는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뛰어난 능력 때문일까요? 별다른 취미 없이 퇴근 후 수학 문제를 고심하는 것만을 유일한 즐거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또 다른 일과가 있다면 근처 도시락 가게인 벤텐베이에 들르는 것입니다. 이 가게에는 아리따운 여종업원 하나오카 야스코가 근무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야스코가 근무하는 가게에 한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그의 이름은 도미가시 신지. 폭력과 도박으로 헤어진 야스코의 전남편입니다. 야스코와의 이혼 후에도 계속 돈을 뜯어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중학생이 된 의붓딸에게까지 성적인 관심을 보이게 되고 신랑이 끝에 코타츠 전선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건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야스코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딸을 대신해 모든 죄를 뒤집어 쓸지 아니면 범죄를 은폐해야 할지를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열고 보니 옆집에 사는 이시가미 씨입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듣고 있었던 걸까요? 긴장되는 상황도 잠시 그는 자신이 시체를 처리하고 사건 은폐를 돕겠다는 의사를 전합니다. 야스코는 일말의 작은 가능성이라도 좋으니 딸과 함께 가정을 지키고자 그의 제안을 승낙하게 됩니다. 이제 시점은 바뀌어서 새로운 등장인물인 유가와 마나부가 등장합니다. 유가와는 이시가미의 대학교 동창입니다. 또한 구사나기와 기시타니 두 명의 형사, 이 세 사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사건을 수사해 나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사건에 등장하는 서사를 알려드릴 테니 이시가미가 어떤 트릭을 써서 경찰들을 속일까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3월 11일 항구의 시신이 강변에서 발견됩니다. 벌거벗은 시신은 지문과 얼굴에 훼손이 심해서 본인인지 식별할 수 없었고 남자의 목에 교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목이 졸렸다는 것이죠. 사망 추정 시각은 시체를 발견한 하루 전인 3월 10일 오후 6시 30분 이후. 하지만 다행히도 그가 타고 온 것으로 보이는 자전거가 함께 발견되었고 경찰은 자전거에 묻어있는 지문을 토대로 그의 시신이 도미가시 신지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의 행적을 추적해보니 3월 5일경 그의 전처 야스코가 일하던 가게에서 그녀의 행방을 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미가시가 야스코를 찾아다니던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사건의 승패는 피해자가 살해당한 3월 10일 야스코 모녀의 행적에 달려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녀를 방문한 경찰은 두 모녀가 저녁 6시 30분부터 영화관과 음식점을 거쳐 노래방을 갔다가 오후 11시경 귀가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별도로 조사해본 결과 영화관 티켓과 매장 직원의 증언으로 해당 모녀의 증언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이 6시이니 야스코는 피해자와 만날 수 없었던 것이죠. 범인은 어떻게 사건을 은폐한 것일까요? 네, 제가 이 책을 접한 지도 5년 전인데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깐 머리를 식힐 요령으로 책들을 꺼내보다가 그만 이 책을 집어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목이 긴 책들을 보면 거부감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자꾸 눈길이 가는 바람에 그만 책을 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당일에 이 책을 다 읽었고 작가님의 책만 몇 권을 찾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작가님이죠. 지금도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계시고요. 최근에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라는 상대적으로 말랑말랑한 내용의 책도 집필하셨습니다. 제 생각에 이분은 다양한 활동들을 평소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들을 읽어보면 특정 분야에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용의자의 헌신은 아마 제 생각에 이 작가분이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경험이 있지 않을까, 그 경험에서 영감을 얻어서 집필하신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사설이 길었네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전체 440페이지의 내용 중 400페이지입니다. 저는 이 부분까지 읽는데 이시가미가 어떤 트릭을 써서 사건을 숨긴 건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조급해지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제목의 의미는 뭘까? 하면서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소설의 충격적인 결말을 담고 있으니 책을 읽으실 분들은 잠시 영상을 저장하셨다가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결말부에 이시가미는 자신이 도미가시를 죽인 범인이라고 자수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많은 증거와 말이죠. 또 자신을 야스코를 따라다니는 스토커라고 소개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결말은 좀 꺼림칙합니다. 다른 숨겨진 무언가가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죠. 사실 이시가미는 생각했습니다. 야스코에게 어떠한 당부를 하더라도 일반 여성이 경찰의 체계적인 수사망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만이 생각할 수 있는 야스코를 위한 과감하고도 미친 트릭을 준비하기로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경찰이 집중할 새로운 살인 사건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시가미는 야스코의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다른 살인을 저지르고 그 시체를 도미가미라고 믿도록 조작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도시가미가 죽은 것은 실제로는 3월 9일이었지만 그 다음 날인 10일에 새로운 시체를 만들고 야스코의 알리바이를 만들었으니 경찰 입장에서는 아무리 야스코를 수사하더라도 사건과 연관 지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의 사건처럼 보였지만 실은 2개의 살인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에는 야스코가 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고 이시가미의 헌신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그녀는 그와 함께 자수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잘 따라온 분들은 이제 이시가미가 왜 이렇게까지 야스코를 돕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이시가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뛰어난 수학적 두뇌를 사용해서 대학에서 연구자가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생계를 위해 수학 교사를 하고 있는 자신이 마치 닭장 속에 갇힌 독수리처럼 보였겠죠. 그렇게 생의 마지막을 밧줄 위에서 정리하려던 순간 띵동, 초인종 소리가 들립니다. 주위에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던 그는 마지막 손님을 응대하고 인생을 마지막을 장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는 새로 이사온 2 모녀가 서 있었습니다. 이시가미의 표현을 빌리자면 모녀가 어쩌면 저렇게 예쁜 눈을 가졌을까? 그것은 수학 문제가 풀릴 때 느끼는 아름다움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생의 마지막에 만나게 된 너무나도 아름다운 2 모녀. 그 모습은 자살을 생각하던 사람의 의식을 정화하고 새로 살아갈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참 사소한 것에도 도움을 얻고 살아갈 용기를 얻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이러한 헌신이 조금도 아까운 것이 아니었겠죠.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 소설을 추리소설의 탈을 쓴 로맨스 소설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비록 뒤틀린 방법이지만 이시가미의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시가미가 자신을 스토커로 제시한 증거들은 무엇인지, 경찰은 왜 다른 트릭을 의심할 수 없었는지 외에도 수많은 디테일들이 작품 안에 녹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품을 읽으실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쌀쌀해져가는 날씨 속에 뜨거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림이었습니다.